자, 그럼 종종 어떤 주제로 과사적 활동을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학과 학생들 생기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바로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인공지능학과, 그다음 소프트웨어학과 그 합격한 선배님들의 어떤 과사적 활동이 있었고, 어떤 생기의 특징이라든지, 그다음 한특유는 좀 어떤 점들을 좀 두드러지게 좀 기록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더구나가 이제 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지원한 학생도 있고 반면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면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계로 보고 나서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분석이라든지 뭐 설계, 개발,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관리와 방법론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운영 체제나 자료 구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알고리즘,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4차 산업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금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거기서 굉장한 인재를 빨리빨리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학과들이 계속 신설되면서 박차를 가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매우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자, 그럼 종종 어떤 주제로 과사적 활동을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학과 학생들 생기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바로 C 언어, 뭐 파이썬, 뭐 자바 이런 언어 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단지 그 주제들이 막연한 주제가 아니고 어떤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인류 복지와 행복을 증대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개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점이 있었냐면요. 이제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소셜 네트워크의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악성 코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특히 NFT 있죠. 그 점과 관련돼서도 과사적을 심화시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대체현실의 차이와 연구 동향을 조사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 대표들 한번 제페토라는 것도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 가상세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코딩이라든지, 불편을 보완한다라는 점인지, 이 점에 관련돼서 심화시킨 학생들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구체적으로 심화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빠진 또 과서 주제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3단계까지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그래서 3단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운전 상황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이제 5단계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5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보완할 것인지 그런 점들을 깊이 파고든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레이더와 라이더를 또 깊이 파고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핀테크 시장의 스크래핑 기술을 조사하는 선배들도 있었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 영어 과제 특이 이 점들, 영어 과제 특인가? 영어 과제 특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짜들의 상이 있죠.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셔서 이그 노벨상 검색하면 나옵니다. 정말 괴짜들의 노벨상인데 이그 노벨상을 쭉 조사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정말 괴짜 아이디어인데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살릴까라고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어 융합시켜서 조사해서 심화시킨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그 노벨상 정말 그 괴짜지만 그냥 괴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천재도 괴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활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문학이라든지 상하가 윤리라든지 거기에서는 어떤 뭐 화작인가 업무에서 이런 점이 들어간 학생도 있었어요. 공공의 이익과 윤리적 문제 사이의 특허제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인가 어떤 국어 과목인가 인문계열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과목에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내용이 나왔어요. 예문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 예문을 동교로 잡아가지고 심화 연기시켜가지고 아주 뭐 그 인문계열 뭐 국어 그쪽 과목을 굉장히 본인의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컴건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를 같이 이렇게 심화시켜서 융합 능력을 보여준 여러분의 선배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바로 무엇이죠? 바로 챗 GPT죠. 챗 GPT는 지금 애플에서 모바일 출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 있고요. 챗 GPT와 작동 원리와 그다음 한 학생 같은 게 이런 뭘 했어요. 뭘 했냐면 챗 GPT가 우리가 아마 사용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검색을 하면 막 이런 정보가 다 뜨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도 있다라는 챗 GPT의 단점이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저장된 수십 조의 진짜 조회가 넘어가는 그런 그 자료들이 정보들이 내장돼 있는데 거기에는 가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관련돼서도 심화시킨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출현으로 인류 생존에 위험이 되는 요소와 대응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의 인류 복지 증진, 시각 장애인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융합시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 점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쭉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연계시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오랜 시간 연구해서 알고리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분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국제 세계 무역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됐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서 반도체부터 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국제 무역시장이 어떻게 변경이 됐으며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런 조사했던 이런 과세도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기부 특징에는 좀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컴퓨팅 사고력이 좋다라든지 특히 수리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좋다. 그다음 과학적 탐구 능력이 좋다라든지, 그다음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좀 생기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단지 그런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 인류 복지 증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 글로벌 마인드가 뛰어나다. 왜냐하면 단지 우리 국내에서의 복지 증진이 아니고 전 세계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글로벌 마인드, 그다음에 협업과 팀워크가 좋다라든지 종합적 사고력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수학과 물리 과세 등 종종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 수학과 물리 같은 데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무작정 외우려 하지 않고 공식의 의미를 먼저 알고 그 원리를 응용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든지,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혹은 뭐 스마트폰 어플을 보면 호기심 굉장히 많고 작동 원리 굉장히 많다라든지, 그냥 호기심이 왕성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찾는 데 재능이 좋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자기기나 어떤 이제 새로운 어플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또 새로운 폰이 나오면 또 관심이 매우 많다라든지 이런 점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행특에서는 좀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행특이 좀 약간 좀 틀린 아이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대학교 평가자가 이제 서류를 딱 받잖아요. 상하기록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행특부터 봅니다. 행특을 보면, 아, 이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분야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행특에. 그래서 행특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특은 교사 추천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기부로 좀 신경을 쓸 때, 물론 행정은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수는 없어. 왜냐면 어떻게 써달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선생님의 그 권한이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행정에 좀 어떤 영향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래도 좀 부탁을 드리면 좀 반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행특이 이제 도전과 열정을 넘친다라는 이런 기록. 그다음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학습 능력과 융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점. 그다음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좋다라는 점, 그다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인재, 뭐 이런 점도 행특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우리 학생들, 또 이 학생의 생기부 공통점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심화되었습니다. 근데 유기적으로 연계된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도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역량이 향상되었고 결국은 결과물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이공계열, 우리 소프트웨어와 이거 컴공만 인공지능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결과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입결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어떤 추천 도서가 있을 것인지 다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